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를 더욱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상품을 사더라도 행복이 사은품처럼 딸려오진 않을 겁니다. 물건을 사는 삶과 인생을 사는 삶을 혼동하지 마세요. 미디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진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기 전에 먼저 삶이 있고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보길 바랍니다. 쭉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거나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경향을 일컬어 상자 안에 갇힌 생각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일을 처리한다? 그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만 왜 그렇게 정해진 것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게 벌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이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느라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운을 쏟지요. 걱정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붙인 꼬리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이번에는 아쉽게도 대단한 나답지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달, 여러 해에 걸쳐서 수백, 수천 번이 더해지다 보면 스스로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고 스스로 여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내 스스로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이 내 앞에 놓아둔 것일 때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투에 쫓아다니느라 정작 내 자신의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꼴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최고로 멋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내 생각만큼 나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남의 시선에 그렇게까지 연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걱정거리들 중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만이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걱정은 그것 자체로 정신을 흐트러뜨릴 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반면에 어떤 문제는 고민을 통해 신선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나 걱정은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것. 둘째, 내가 걱정을 하든 하지 않든 스스로 풀리는 것. 셋째,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류의 문제나 걱정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 힘을 비생산적인 걱정에서 생산적인 고민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통해서 인간사의 많은 일을 배웁니다. 역사의 좋은 사건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을 아끼게 도와줍니다. 역사의 나쁜 사건은 곤란한 일을 피하는 법을 귀띔해줍니다. 과거를 거듭삼지 못하면 반드시 미래에 같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니까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쉽게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언제인지 묻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중입니다. 심장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뛰든 말든 지면에 발을 얼마나 오래 붙이고 있든 말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한 세기나 살았으면서도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곳에 가보고 많은 걸 보고 많은 일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삶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화이팅이 되는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행운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귀중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값비싼 것과 소중한 것입니다. 집, 차, 옷, 살림, 사무실, 일자리 등은 가치, 특히 높은 금전적 가치를 지니지요. 사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하며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소중한 것은 가족, 친구, 희망, 목적, 믿음, 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지위나 재산보다 더 심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제 결론은 아무리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물건도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생의 보물은 아닙니다. 환상 가치가 큰 소유물인 거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값어치 있고 좋은 것들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 친구가 주는 인생의 보물에 비하면 덜 귀중합니다.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고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슬퍼집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무례하고 엉망이고 풀어놓지 못한 등등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까닭은 대체로 그들 삶의 어딘가에서 그런 행동에 나름의 이득이 있다는 것을 배웠거나 아니면 불이익이 그들의 행동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시간에 계속해서 늦는 친구가 있다면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에 그냥 그 친구를 빼고 일을 진행해버린다면 아마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타인의 불평과 스트레스가 그 정도 동기부여되지 못했다는 건 분명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의 행위에만 진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본인의 행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타인은 각자의 잣대에 맞춰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요.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백미러만 보면서 달리면 안 됩니다. 백미러가 비치는 광경이 멋진 것 같아도 거기서 빨리 눈을 떼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확실해 보여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미래를 향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혼동하고 한쪽은 애지중지하면서도 다른 한쪽은 낭비한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습니다. 흔한 예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도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에 누군가 사무실에 와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늘어놓으며 계속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투자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중에 다시 와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하고 내보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냥 자신의 생산적인 시간이 낭비되게끔 두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책상에 $20짜리 지폐가 여러 장 있는데 누군가서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나가려고 한다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훔친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은 확고한 반면에 시간을 도둑맞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사라진 시간의 가치는 분명히 $20에 비할 게 아니겠죠. 여러분의 사적이거나 일적인 삶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측면이 맞물려 있음을 알 것입니다. 보석의 어느 한 면을 유독 잘 깎아도 나머지 면들이 흠집투성이면 상품성이 없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건강하지 않다면 실패한 겁니다. 몸은 건강한데 생필품 살 돈도 없다면 실패한 겁니다. 사회적인 성공 때문에 가족을 희생했다면 실패한 겁니다. 내가 최고인 일은 계속 잘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서도 나아지려고 애써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조언은 받아들이지 마라. 시간과 자원을 잘못 관리해서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삶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기 상황을 던져줄 겁니다. 인생 경기든 농구 경기든 마지막 순간에 다급한 슛을 쏘기보다 경기의 승리를 위해 미리미리 분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중요한 건 지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지식을 어떤 형태로 적용해서 자신이 구하는 답을 얻느냐가 관건입니다. 5년 뒤에 나를 결정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만나온 사람들과 읽어온 책들이다.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는 어느 수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기 전 최종 시험에서 교수는 심층 문제 8개를 내고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보너스 문제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일종의 장난이랄까 속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너스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학계에서도 이건 풀 수도 없고 풀리지도 않을 거라고 여겨지던 문제였지요. 그러나 답안지를 받았던 지도교수는 흥분했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20명의 학생 중 3명이 보너스 문제까지 풀어버린 것입니다. 지도교수는 문제를 푼 3명의 학생들을 불러서 물었지요. 그게 뭔지는 알고나 있느냐? 세계적인 수학자들도 해답이 없다고 포기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었냐고요. 학생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학생이 대답했지요.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시험 문제로 나왔다 생각하고 열심히 푼 것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수학자들조차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핑계를 댔던 겁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향해 가는 길에서 필연으로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해결하거나 극복해내야 하는 정당한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과 주변인들이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고정관념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선택지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사흘 연휴 계획을 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시간을 내서 진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삶의 지도를 그려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거칠게 밀어붙인 좋은 계획이 다음 주에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미래를 꿈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일, 그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자기 일을 즐기며 사는 사람은 평생 동안 하루도 일을 하지 않는 셈이다. 세상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도 돈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오늘 부자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요. 경제용어로 표현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돈을 줘봤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짓거리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합니다. 현실에서 유의미한 유일한 선택지는 나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절대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비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서 목표를 성취한 멘토나 동료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다. 그들의 성과를 여러분의 척도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발전했다는 게 꼭 더 나아졌다, 진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21세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무척이나 바쁘게 살면서도 시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족합니다. 배는 부른데 영양은 부실하고 학력은 높지만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돈은 풍족한데 가치는 어디로 갔나요? 수많은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얻을 수 있지만 머릿속은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데 멀리 뒤처집니다. 선택지는 사실상 무수하지만 개중에 좋은 선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인만 많고 친구는 없습니다. 법률은 수없이 제정이 되는데 질서는 점점 사라집니다. 빠르게 연결만 되고 진정한 소통은 없습니다.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계속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었는데 삶의 질은 썩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일회용이고 영속하는 건 찾기 힘듭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역사의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과학의 비밀은 밝혔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번영의 공식은 알아냈지만 그것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아닙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우는 방법은 모르고 외모만 내세웁니다. 발언의 자유를 구실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인간성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신조어는 차곡차곡 쌓이는데 할 말은 더 없습니다. 과거의 거장을 연구만 할 뿐 스스로 거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명인을 영웅으로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쓰레기로 매도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심심풀이입니다. 다양성, 관용, 포용에 대한 외침은 사람들 사이로 퍼지지 못해 공허합니다. 젊음을 찬양하면서 모두에게 경험을 요구합니다. 역사의 위인들이 그들의 삶과 말로 후대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교훈을 배운다면 미래에는 역사의 어느 때보다 밝은 것입니다.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과거의 반목과 갈등을 어쩔 수 없이 반복할 뿐이고요. 21세기의 성공 여세는 최신의 첨단 기술을 오랜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태초의 원리와 잘 결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우선순위를 가진 이들의 손 안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온종일 누군가로부터 다양한 업무나 임무를 요청받거나 어떤 기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의 우선순위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남의 목적지에 먼저 들르면서 돌아가기 쉽습니다. 인생은 무한한 선택지를 펼쳐놓습니다. 여기에는 맞는 답도 틀린 답도 없습니다. 유일한 실수는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인류사 이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가까운 동네 서점이나 도서관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모를 때는 어떤 활동이라도 다 생산적으로 보입니다. 활동을 한다는 것과 생산성을 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인데 말입니다. 바쁘게 사는 행위 자체로 시간과 노력, 정력이 소모됩니다. 게다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일에서 주의가 분산됩니다. 유의미한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쉬워집니다. 무의미한 일이 틀린 일이나 나쁜 일을 일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나의 목표로 이끌지 않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무의미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려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성공의 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미루는 행위가 성공의 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보다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아서 목적을 못 이루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고급 와인이나 오래에 묵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묵힌다고 더 나아질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려거든 지금 하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려거든 다른 일을 찾아서 그걸 지금 하고요. 어제는 집으로 폐기된 수표 같은 것이고 내일은 가치가 불확실한 약속 어음입니다. 오늘만 현금입니다. 손에 쥔 현찰 같은 오늘을 현명하게 잘 써야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가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